진실이 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두번 사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지하자마자 대국민 사과해라. 국민의 군대 가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용현이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초안을 작성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헌법 77조 1항에서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인가? 없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이건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진짜 최우선으로 써야 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민노총 국회 정치 목적, 그렇죠. 정치 목적의 디자인을 김용현이가 한 겁니다. 김용현의 머릿속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소개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네. 곽종문한테도 전화해서 네. 망치로 부숴서 끌어내. 네. 도끼. 예. 오늘 현장 지휘한 사람 같습니다. 현장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같고, 이 사건의 실질적 디자이너는 거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것은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윤석열과 공동정범 지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실질적 기획자입니다. 노상원은요? 노상원도 보니까 이 어두운 영역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분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네, 정도로 특검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해야 한다. 노상원 쪽 수사가 그래서 더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합수부면 검찰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님도 요즘 적으로 좀 불안하시죠? 그럴수록 법조인으로서는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께서 불안해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리 민주공동체,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저기 나오셔서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는데 개인으로서는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속 40km 개인으로서는 신호 모든 과속 다 단속 일상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같은 운명인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기회에 반민 측에서 못했던 그런 정신을 오히려 여기서 한번 할 수가 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김용현의 공소장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진우한테 01시 03분 예. 계엄의 기능을 소멸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이 진행 중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란이 패제 동의로 끝나면 그 이후에 국힘이나 뭐 권성동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내란 아니다 등등의 이 부분이 선동선전으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90조 2항 선동선전 이 가능하고,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공소장에 나오고 세 번. 그렇습니다. 하면 되니까 저는 탄핵이 만에 하나 기각되면은 이 정신 상태를 가진 윤석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왔잖아. 저는 개혁 또 한다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비상계엄은 문제 없다. 지금 국가안보 목적에다 정치적 이거를 가스라이팅 당했다. 역시 이것도 눈 가린 채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냐? 중앙고 1년 선배 김용현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인해 보세요. 아마 개혁을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한테 꽂혀 있어요. 그걸 대본 한번 이 대목. 저게 중요합니다. 저 대목이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예, 해제가 지금 된 이후의 시간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또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소환에도 여러 가지 통보에도 거부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고. 여기다 대고 잠시 지금 대표하는 데가 비상계엄 문제였고 내란 아니라 선동선전. 그 당은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봐야 한다면 지금까지 근데 그럼에도 그 때문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추정을 하게 되면 예단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봐야 되니까 물적 오류가 아니면 그 상대적인 인적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그 새하고 부딪힌 것으로 이 전체가 벌어진 일은 아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중요한데 지금 동체 착륙했으니까 안 내려왔고 안 내려온 것은 제가 어디서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이 기종의 랜딩 기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셋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압 펌프로 작동을 하는 자동 방식이지만 엔진이 두 개이고 양쪽에 똑같은 유압 펌프를 가지고 있고요. 엔진의 고장은 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진에 비행할 수 없는 상태가 착륙을 불가능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상태까지 연동되어서는 안 되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전국 변호사 1000여 명 그리고 노무사 교수 등 1224명 등 한덕수 대행 관련 시국 선언문 발표를 그 전국 1000여 명의 변호사가 모이는 것도 전문이고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나 전국 지방변호사협회가 동시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들 모여서 어떤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당명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GPS가 사실은 연결되었습니다. 저 시간을 조금 적게 한 거여서 잠시 후 윤석열 언덕마을 탄핵 방면으로 반 좌회전입니다. 정도밖에 못했죠. 이어서 저희가 좌회전입니다. 하신 쪽에서 시간을 좀 앞당겨가지고 마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은 사실은 잠시 후 시간 언덕마을 때문에 많이 방면으로 못 좌회전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 법을 다루는 법을 전문가들은 이 방향으로 되는데 계속했네요. 한덕수 대행이 300m 관련 언덕마을 법적 책임을 방면으로 물게 우회전입니다. 할까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업무 자체를 법적 책임으로 부르는 이제 구성이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고의성 부분 같은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은 500m 왼쪽 도로입니다. 정치적 목적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이 정한 헌재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m 왼쪽 도로입니다. 탄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탄핵 수출 사유를 다 포함시켜야죠. 그 1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잠시 후 만약에 왼쪽 도로입니다. 서장훈 대행이 또이 임명을 안 한다면 또 모여서 소송을 아니 그건 안 돼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임명을 계속 가서 네가 윤석열 진짜 아니야 본인은 본인은
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영장을 신청할 때 제보된 피해자가 분명히 있으시 나고 와서 하겠다. 그리고 서울 구치소에 영수가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수사기관은 기술사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경호 문제도 웃긴 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나 교도소인데 탄핵 절차가 이렇게 된다 하면 경호 문제로 복잡하다. 안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진행방에는 운영 장관의 이야기 거리가 나오는 열심히 넘어갔다. 7년 만상이 지금 2km 고속도로 살다보니까 낮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3년 이상이 지금 죽었다. 5년 이상이 교통방해를 감지 중입니다. 이제까지 가능한. 그럼 우선 이게 무범죄를 고지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공소를 막는다. 그러면 체포를 해요. 그러면 뭐 체포 수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그러면 생명이 막으면 수준에 손을 나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에 간다. 이렇게 인격이 좀 떨어진 거잖아. 500m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만약에 되면 1km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여기 다 끝났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200m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다 말씀하시다. 체포영장은 통상적인 집행 절차라면 영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일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 수감을 치고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속을 수사관들이 경찰에 태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인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치 장소인 아마 하천 이 압수수색은 고스톱에 거부할 수 있는 건 색깔이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거부 자체가 분명히 절차가 또 비상식적인 네, 무슨 짓을 많이 하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본인이 공무집행을 책임져요. 만에 하나 그러면은 그럼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나오지만 경찰력으로 그 아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의뢰를 하겠죠. 경찰에 당연히 준비 잘 하나 해서 이제 갈 때. 사원이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잘 갔다 와. 조심해. 따로 돌아가는 국수본과 국수에서 지금 공정본이 있지. 근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1km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수방사, 감청사, 사령관들에 대한 조를 결정적인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정말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게 다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 이런 식의 잠시 후 9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그런 거를 공정원이 열을 쓰고 검찰이 열을 쓰고 그렇게 나눴어야죠. 그게 합의를 영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그 수사기관에서 10일, 기사가 10일, 또 판사가 허락을 받아서 기사가 10일 연장해서 30일, 최장 30일 지금 10일 있다고 놓고 검찰 기소하는데 보안소사 안돼 필요하다 해서 10일을 이렇게 하고 그 양해가 된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해서 이제 10km 지점이 얼마나 보완하냐는 것이 아마 첫 사례라고 1km 90km 단속 구간입니다. 됐는데 물론 이제 검찰에 신분이 넘어간 이후에도 그 수사기관 경찰이나 저가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검찰이 그 지금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구간 단속 시구나.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구에는 거기가 안전하긴 하다. 통신 되게 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조국 대표, 내가 너랑 조국 대표는 대표 대상이었거든요.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불응하고 비정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 경호선을 두르고 군선을 두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선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단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어서 약 150m 좌회전입니다. 대행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래요. 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 언론에 대한 이야기고 뭐 더 네. 있어요? 뭐 교수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사실 저희가 뭐 하이라이트는 윤상현을 준비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예. 잠시 후 60km 구간 단속 사천벌 시점입니다. 받았어요. 네. 다 기본 3년이거든요. 국방법은 무조건 기본 3년이에요. 3년이더라고. 내 친구들 지금 3년짜리 너무 많아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데서 난 찬동할 수도 있지 않아? 이게 아니고 이번에 너무 열심히 안 6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몸에 제 사람들은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대표로 원성도 심각합니다. 그의 행위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저럴 수 운전자가 도망하는 99차례 단속역 내란 사실의 목록이 불가피적이만 전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전 장관의
지금 조사에서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군사상 비밀을 요한상처 공상 비밀 1km,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에 발부했다고 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의원 역시 계속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권 논란의 목적으로 죽은 날 장소는 경기 유학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될 거라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00m 지하철로 진입했습니다. 300m 지하철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이번엔 반성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이 내준 이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500m,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어제부터 이곳 반도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이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방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장에 한 경찰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전쯤부터는 집회 차량으로 보이는 대형 트럭 여러 대가 관저 근처 도로에 자리를 잡았고 지지자들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1km, 9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앞서 유호처가 경호 조치가 이어질 거라고 밝힌 만큼 공조본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0m, 90km 구간 단속 집행할 중입니다. 때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잠시 후 9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국방장관은 죄송하면서 검찰이 내놓았던 발표했던 대형 항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고스란히 모든 것 가운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좋은 기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 못한 것은 봐서도 수권력이 잠시 후 막혀서 목적지 체포영장 부근입니다. 집행이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MBC 뉴스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목적지 체포영장이 부근입니다. 발표됐는데 안내를 대통령실은 종료합니다.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3차례나 막아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서야 거다 전하겠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해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 2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난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번번이 막은 겁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유로 댔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제보네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하고 지금 조사단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제보를 받으니까 빨리 조사하라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죠. 이 이야기들은 다 일관되게 어떻게든 북한이 도발하도록 계속 자극하려고 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김태효 네, 네. 하고 신원식 뭐 인성한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그 제보를 받아서 빨리 조사를 하라라고 그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응을 딱 보니까 무인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확증을 한 이유가 반응을 비운 줄 알았는데 아니 실제로 이신자예요. 그렇죠. 체포영장 생다는 거 보시면 이신자라니까. 제 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나갔죠. 저는 정신 나갔다는 정신이 그런 일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미쳤다는 건 제가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뭡니까? 정보사가 우리 정을 건설했음에도 당첩사가
이걸 막지 않았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정보사가 무인기를 구입을 했는데 방첩사가 막지 않았다. 그거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또 관련 기관들 전부 다 들어갔고요. 경찰 뭐 이런 데도 들어갔는데 저는 그 기간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여야 단사끼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확대는 뭔가 하면은 이번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국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이건 더 처음이에요. 네. 전국 비상계엄은 계엄 사령부가 있고 전 지역에 있는 행정과 사법부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 계엄 사령부가 4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동사무소가 혹은 시청이 군인이 있네? 법원에 갔더니 군인이 있고 방송국에 갔더니 군인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비상계엄이 그때 6시간 만에 해제가 돼버렸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만약 이것을 못했다면 그 다음날 10일에서 결제를 하는 거고. 전국에서. 네. 그리고 그걸 다 군인들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군사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 재판으로 민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13개 범죄 1심, 2심, 3심 민간 재판부가 아니라 군사 재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 모든 걸 군사 재판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군이 있는 거라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 기관 위에 군이 장갑차 차고 와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전국에 그 정부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 위에 윤석열이가 완전 독재자로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뻥뻥 터지고 뭐 북한 네. 군복 발견되고 누가 그 과정에서 죽었다고 하고 선관위는 부정선거라고 이제 쫙 나오고 그리고 국회는 해산 수순을 밟고 민주당 의원들 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영구 집권에 관련된 뭐 법을 만든다든가 뭐 어떻게 법을 지 입맛대로 하는 완전 독재, 영구 독재를 하는 이런 꿈을 윤석열이 갖고 있지 않았나, 김건희가.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실패.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계엄을 성공했다고 하면 나올 가상뉴스 같은 거 막 만들어서 최근에 뿌리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뿌리는 건데 보십시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부정선거 자백. 노상원이 자기가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문했겠죠. 그 뉴스 나오고 선관위 직원들 속속 부정선거 자수 30명 데려갔지 않습니까? 고문당하고 저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 법무부 장관은 민정 정당 해산 했겠죠 당연히. 구속 안정적인 정국 운영 예상 김호준 봉지혁 왜 들어갔어? 저기 하나 빠졌네요. 봉지혁 선배. 야간 통행금지. 그렇죠. 왜냐면 포고령 초안에는 야간 통행금지도 있었는데 뭐 그걸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국민의힘 윤석열의 혁명의 찬사 조선일보부터 찬사했을까요? 그리고 호남 뭐 습격 내란 5.18 두 번째 600m 앞에 시속 40km 저희 직원들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커뮤니티 보다가 만든 김원순 사망한 확인했어. 다음에 북한군 1개 대대강령 이재명 부천시도 실패. 300m 이복기한 앞에 시속 정보를 40km 신호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농시민들 즉결 처분하라. 전국 안정시까지 차기 대선 이루어야. 저기 자, 박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부영입니다. 자, 한 달 됐어요, 이제. 꼭 한 달 됐는데. 한 달 됐는데, 우선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전에
체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사전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로서는 수치죠. 근데 저쪽에서는 그 지금 결사항전, 음주운전을 당했잖아요. 미쳤거든요. 10시 방향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어제 자기 동조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98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1910년 전에 19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주권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주권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국의 시대. 황제란 얘기, 황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본인의 주권을 지금 국민들이 침탈하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정신세계가 진짜예요. 정신세계가 저는 1980년대 이전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1919년에 3.1 독립선언이 있고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헌법에 따르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정하지 않은 점점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미친자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어쨌든 수감은 될 거예요. 그 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는데 수감이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 내란 지나면 전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는 내란 국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3단계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체포되는 것은 1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되면 구속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이 3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라도 그렇지면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거예요. 1단계입니다. 그게 1단계를 지나가는 거야. 1단계를 겨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성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냐?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탄핵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탄핵은 됐어요. 60일 이내 대선이거든요. 60일 대선했는데 다시 이 내란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제 그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지금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12.3 내란.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혁명의 배후를 지금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즉 반혁명 세력에게 어떤 여지를 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이 정도면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대응이 윤석열이 저기 관저에서 공성전을 단단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상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씨는 제가 보기에 일단 단순한 것, 단순해.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밖에 없어요. 이 사람 사고방식.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법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한민국 전체를 법정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뭘 했냐면 검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재판장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 위치에 서 있었는데 AI 충격 녹화 한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